어렵게 만난 박 씨는 카메라 앞에 서는 걸 무척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직업상 운전할 일이 많다는 박 씨. 그런 그는 지금도 후회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좀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집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좀 가깝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제 그대로 좀 잠이 들어서, 근처 신고를 이렇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운행 중에 단속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일정 이상 운전을 하다가 너무 막 이렇게 잠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잠들었다가 단속이 돼서 아 내가 정말 이게 단속이 된 게 맞기는 한가 막 순간적으로 막 당황스럽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박 씨는 면허가 취소되며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는데요. 가족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된 적이 있어서입니다. 너는 운전을 하지 마라 뭐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뭐 왜 그러냐 뭐 집에 있는 가족들은 생각을 안 하냐 많이 혼나셨겠. 아무래도 좀 왜 그랬을까?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또 이제 반복이 되니까 좀 많이 저도 당황스럽고 좀 후회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많이 후회하시나요? 네, 매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2012년 24만 건이 넘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0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범률은 얘기가 좀 다른데요. 수년간 4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다시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호가 걸린 틈을 타 검은색 차량이 앞에 있던 외제차를 막아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서는 한 남성. 경기 포천경찰서 박민승 경사입니다. 그 고속도로 가다가 네. 제 앞에 그 차가 지나가길래 아 그 차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네, 차도 기억했고 예예.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예. 그 차가 1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네. 2차로로 이제 가서 그 사람 얼굴을 옆에 쓱 돌아보니까 그 사람 맞더라고요. 해당 운전자가 맞았구나.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차의 뒤로 가서 이제 그 추격을 하면서 예예. 네, 112로 이제 공조 요청을 하면서 쫓아갔던 거죠. 음. 유달리 선명했던 기억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3개월 전 박 경사가 담당한 무면허 음주 사건의 피해자였기 때문. 네, 정상 넘어가서 이제 차로를 막은 채로 그렇게 네예. 운전석에 앉아서 그대로 잠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아 신고가 들어올 예. 수밖에 없죠. 예예. 네, 그렇게 해서 출동한 경찰관들한테 단속이 돼가지고 이제 사건이 저한테 넘어왔었어요. 아 그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됐었나요?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우연히 마주친 담당 수사관에게 발각이 된 건데요. 조사 결과 A씨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한 5번인가 6번인가. 아 경사님이 아시는 것만 해도 예, 굉장히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였던 거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음주 사망사고 전력도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3번째였어요. 사망사고 이후로만. 만약 그때 경사님이 붙잡지 못했다면 또 다른 음주 사고를 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음주운전이 사실 습관적이니까 그게 예. 구속이 되지 않으면 뭐 언제 어디서 또 음주운전을 할지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일정 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범률은 최근 수년간 단 한 차례도 4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얘기로 재범자 중 1,070명은 위반 횟수가 무려 7회 이상이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면허를 취소시켰는데 몇 달 네. 후에 뭐 다른 조사관이 또 음주운전 조사받고 있는 것도 보고 면허까지 취소시켰는데 또 옆에 보니까 또 잡혀와 있고 이런 거예요. 또 음주운전에 잡혀와 아, 있거나 또 네. 무면허운전에 잡혀와 있거나 무면허인데도 또 하고. 예. 음주운전 자체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 재범이 많은가 봐요. 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건 밤 10시가 다 된 시각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데요. 그 0.2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면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 수치의 약 200배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가지게 되면 전 운동 기능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억제가 되고 또 감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현직 사립학교 교사라는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건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A 교사의 경우에는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발된 게 4번째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4번째 적발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A씨가 사고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총 3차례. 당시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 교사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번째 동정범죄를 저지른 것. 그 형벌 이론에 보면 특별 예방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범죄인 등에 대해서 어떤 위하력을 가지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벌금형이 A씨에게는 그 범죄 억제 효과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처벌도 꾸준히 강화 중입니다. 그냥 여러 번 왔는데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사고 난 게 언제였죠, 여기서? 9월 9월 25일이요? 새벽 2시 25분. 창우가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났던 바로 그곳. 끔찍했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파인 게 차가 밟은 흔적이고? 네. 번호판 돼가지고 그래서 번호판 고정시키는 것도 있고. 기사 보니까 여기에 머리에 부딪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부딪히고 네, 여기 넘어가가지고 넘어서 여기 다 부서지고.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사건은 당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을 불러옵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던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음주운전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방안도 시행 중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런 일상 속에서 음주운전은 단속이 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처벌을 받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이 높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뿌리 뽑기 쉽지 않다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 창피한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실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면 큰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일부 술을 만성적으로 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내가 마시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술을 마시고 또 운전대를 잡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술에 대한 어떤 조절력을 상실한 부분은 사실 의학적인 측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코올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 질병이 없고 그냥 건전하게 음주하시던 분이 어떤 우발적으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로 보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또 이게 우리가 또 술을 마셨을 때는 걸리지 않았을 때를 더 확대 해석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들어지기 때문에 판단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절 능력과 상실과 또 전반적인 상황 내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이 병원이 2016년 알코올 의존증 환자 192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0%는 2번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놀라운 건 응답자의 상당수가 면허 취소나 집행유예 등 처벌 기간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처럼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이런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떤 물리적으로 운전 자체를 처단하는 방안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은 사실 사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 전에 운전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대책은 주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이들의 재범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험은 스마트 기술업체의 도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입니까? 네, 이게 저희가 샘플용으로 지금 예. 테스트용으로 지금 달아놓은 차량이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 네. 이 셋탑박스는 이 안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저기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여기 이렇게 거치가 되어 있어서 예, 시동 전에 측정을 하시고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직접 해봤습니다. 호흡 측정기에 숨을 있는 힘껏 불어넣자 화면에 측정 결과가 표시됐는데요. 술을 안 드셨으니까 이제 패스.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설정해 놓은 기준치보다 낮거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패스가 됐는데 요 그러면은 이게 기준치가 허용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몇 프로 이런 게 뭐 정해져 있습니까? 이 기준치도 결국에는 그 설정을 하기 나름인데요. 예. 저희 이제 저희 국내 법적 기준 0.03% BAC이다 보니까 네. 보통 0.02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맞춰놔서 0.02 미만일 때는 이제 시동이 걸리고 네. 0.02 이상일 때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보조 세팅을 하고 있고요. 측정 후 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자 단번에 걸립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절대 여기서 기계가 인정을 안 하면은 승인을 안 하면 걸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입에 머금고 계시다가 알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소주 한 잔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 정도 됩니다. 뱉어 주셔도 되고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failled라고 뜨네요. 결과가 failed다. 실패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네, failed. 구강 내 알코올 농도가 설정한 허용치를 넘어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 되네. 누르신 거예요? 네, 지금 누르고 있어요, 지금. 안 들어오는데? 아예 안 아예 안 들어오네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을 마신 상태에선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음주 상태에선 운전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기기입니다. 이게 차량 내부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건데 예. 이제 음주 측정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이제 음주 측정기의 값을 이 컨트롤 박스로 내려 보내주고 이 컨트롤 박스에서 음주 측정 그 농도에 따라서 시동이 걸리고 시동이 안 걸리고를 좀 제어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책으로 방지 장치를 도입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세부 내용에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처벌 강화,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동 잠금 장치가 아직 도입된 바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입이 되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현격히 줄어들 거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뭐 아무래도 도입되게 되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일어난 배승하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에 따라 재범률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 기계가 그러면 선생님 그 기계인가요? 네, 음주 시동 잠금 장치고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진홍 씨는 1년 전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 운행 중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작년에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체험단 신청으로 그 음주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를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거를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체험단에 신청을 했고요. 그 3개월간 체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써보니까 내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요청을 드려서 지금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장치를 단 후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다는 박 씨. 차량에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각심이 든다는데요. 그 장치가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술을 마시거나 했을 때 이게 좀 약간 습관적인 사람들은 이제 좀 이거 뭐 어차피 근처인데 금방 갔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했는데 안 걸리면 솔직히 뭐 다음에도 또 뭐 괜찮으니까 이렇게 습관화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원천에 아예 차단이 되니까 이제 술을 마시는 도중에라도 뭐 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좀 여지 자체가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600여 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운전자가 방지장치가 설치됐음에도 음주운전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동 제한이 이루어진 횟수는 전체 음주 측정의 1%인 86회. 바꿔 얘기하면 이 장치가 없었더라면 80회가 넘는 음주운전이 일어났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술을 마신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준다는 점에서 이제 좀 안심이랄까 좀 그런 부분이 되죠. 혹시 만일 이제 과거에도 이런 그 장치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행동을 제약하고 지켜봄으로써 상습적 음주운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 잔 정도는 이 정도 거리쯤이야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까지 깨뜨리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보는 인식과 엄격한 처벌과 단속, 그리고 물리적인 사전 차단,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상습 음주운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